자, 팔로미 제이왑쌤이에요. 자, 공부는 장비빨이다. 두 번째 책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은 제목이 자극적이고, 그리고 경선식 선생님이면 단어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선생님이 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요, 수능영어 18분 단축 초스피드 풀이 비법 7년간 수능으로 검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형별로 30초 배우고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자극적으로 표지를 만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스킬북들이 보면 이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주제문은 어디에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이 책도 뭐 별반 크게 큰 맥락이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선은 이제 조금 빨리빨리 보고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능 독해 파트에서 주어진 45분 중에서, 독해 파트예요. 듣기 파트 빼고 45분 중에서 18분을 줄일 수 있으면 사실은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18분을 줄이면 중요 지문이라고 하는 3점짜리 지문을 사실은 한 번 더 풀거나 두 번도 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약했던 부분이나 혹은 긴가민가 했던 문제를 다시 읽을 수 있고 조금 더 생각해서 맞출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꼭 이렇게 하세요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취약한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 오늘 한번 추천을 해 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컨텐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A는 뭐냐면 고1 수준의 독해력만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이 나오는데요. 1강부터 4강까지예요. 보통 우리가 듣기를 하면서 같이 푸는 문제들이 이 A 부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듣기를 풀 때 듣기가 이제 100점이 나오면 뒤에 있는 문제 이 정도는 좀 풀어봐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중에 이제 4가지를 뽑았는데요. 글의 목적이요. 글의 목적은 아시겠지만 보기가 우리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 신경변화, 이거는 이제 보기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신경이 변화되는 형용사만 찾으면 되는 거, 그 다음 내용 읽지 뭐 도표가 나올 수도 있고 브로셔 혹은 이메일 이런 것들 나오면 그걸 읽고서 틀린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들. 그리고 장문 독해 중에서는 43부터 45 뭔가 일화나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문제 3개가 연달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 3개가 뭐였냐라고 떠올려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순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문맥 어휘, 그러니까 이제 지칭 추론이라고 하죠. 가르키는 희가 다른 거. 세 번째는 일치불일치. 요 3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세트.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A파트에 있는 문제들은요, 사실 정답률이 꽤 높은 그런 지문들인데요. 이 지문들에서 어디에 단서가 나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T, B를 가볼게요. 파트 B는 고3 수준의 독해력.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킬러 문항 혹은 중킬러 문항이 될 건데요. 5강에는 주제 제목 요지 찾기예요. 주제 제목 요지 찾기는 사실은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영어로 보기가 되어 있거든요. 요지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제나 제목 요지, 메인 아이디어,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 유형은요, 사실 주제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5강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함축음이 21번 질문인데 밑줄 친 부분이 뭘 의미해? 이 부분도 주제문이나 해당 지문이 어디에 있을 거다, 단서를 알려주는 거고, 문단 요약이요. 문단 요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빈칸 추론을 뭐라고 해? 빈칸 추론 유형에다가 주제 추론 유형을 섞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요약문에 이제 2개의 단어 정도 뚫어놓고서 알맞는 단어를 넣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주제문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관건이죠.
8번, 9번은 우리가 어려워하는 관련 없는 문장을 고르거나 순서를 정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단서를 빨리 찾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빈칸 한성, 그리고 장문 독해 나오고, 그리고 어법 문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줄이면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1 수준의 독해력만 있어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유형. 자, 한 가지 유형만 볼게요. 글의 목적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18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32초 단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18분에서 일반적으로는 2.3문장만 읽으면 되더라 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이 보일 때까지 마지막 문장에서 본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단서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부터 읽어서 글의 단서를 찾는다. 이것만 해도 1분 안에 풀어야 될 문제를 32초 안에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스킬에 대한 풀이 방법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고, 풀이비법을 적용하는 적용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연습해보는 문제가 딸려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경 변화도 마찬가지. 33초 단축이다. 그래서 풀이 방법하고 나오는 거는 첫 문장부터 심경이 보일 때까지만 읽고, 마지막 심경은 마지막 문장서부터 본다. 그래서 어차피 내용이 바뀌는지라 풀이 비법 가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읽어서 첫 번째 심경을 찾고, 뒷문장을 읽어서 두 번째 심경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풀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풀이 비법을 적용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를 줍니다. 이런 식의 해결 방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 함축 의미 파악을 한번 봅시다. 이거 54초 단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역대 수능 평균이 2.7문장, 즉 3문장은 읽었대요. 3문장 읽고 100% 풀렸다라고 하니까 핵심되는 문장이 어디에 있는가? 자, 지금 보세요. non-stick frying pan이 의미하는 거. 이 밑줄 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풀이 방법 가보시면 답이 보일 때까지 밑줄 친 문장이 포함돼서 앞문장, 뒷문장, 앞뒤 문장을 읽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첫 문장을 읽어서 웬만하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도 함축 의미는 사실은 비유해서 쓴 표현이긴 한데, 이게 사실 빈칸 추론으로 푸셔도 돼요. 이걸 해석하지 않고 그냥 빈칸 추론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제와 관련된 문장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결을 해도 되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밑줄이 있는 문장, 앞뒤 문장과 주제문, 첫 문장을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54초 단축이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요약문 완성을 가봅시다. 문단 요약 48초 단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7년간 수능 평균에 2.7문장, 즉 3문장 읽고 전체 지문 40%만 읽고도 100%가 풀렸다고 했는데요. 주제, 제목, 요지, 풀이 방법하고 똑같은데 빈칸인 거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에 주제가 있을 거고 마지막 문장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찾고요. 주제문이 적혀있는 그 요약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를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간다? 첫 문장을 우선 읽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두 문장 정도를 읽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장의 주제를 찾고 요지를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요약문에다가 그걸 넣으시면 돼요. 그걸 넣어보자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면 48초 단축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비법을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적용 사례를 가지고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수능영어 18분 단축이라는 이 책은 어떻게 이용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틀리는 모의고사 유형 혹은 수능 문제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 유형에 대해서는 그 챕터만이라도 정확히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모의고사를 푸는 전략적 부분이거든요. 모의고사는 속독시험이에요, 얘들아. 수능시험이 속독시험이듯 주어진 시간 안에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하는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찾냐, 혹은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 요구하는 문장을 어떻게 찾아서 정확히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다 읽으면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취약한 유형이 있으면 그 유형에 어떤 부분의 주제문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보시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본인이 모의고사를 풀 때 9월 4일날 모의고사거든요. 9월 구모를 볼 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몇 점이 나올까? 혹은 구모 대비해서 내가 모의고사로 예비시험을 볼 때 그것들을 한번 적용하면서 문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고 그리고 단축된 시간을 내가 어려운 질문을 읽어서 몇 점이 오르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명확하게 연습을 해 놓으시면 2주 후에 9월 모의고사 등급 2개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등급 향상을 기원합니다.